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 때문에 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내린 집중호우로 논밭이 쑥대밭이 됐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여야 할 들녘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군데군데 패어 있습니다. 말라버린 벼를 털어내니 수십 마리의 벼멸구 떼가 흩어집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농민들도 망연자실합니다. 수확하기도 힘들지만은 수확해도 이 피해가 약 50% 정도. 지난 주말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지자 벼 쓰러짐까지 발생했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벼가 이렇게 하얗게 죽었는데 최근에 내린 극한호우로 벼 도복 피해까지 발생해 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벼멸구는 벼의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폭염 속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늘어가는 병해충에 각종 방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있는 병해충은 다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그거 한 50% 방제하게 될까 말까.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9,000헥타르, 호우 피해도 8,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유례 없는 규모에 정부도 벼멸구와 호우 피해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처럼 피해가 번지면서 지자체는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좀 다다른 데는 계속 두면은 계속 싹이 트고 이러기 때문에 좀 수확을 앞서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술적.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수확, 극한 호우에 병해충까지 확산하며 가을을 맞은 농촌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3% 줄었고 가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1년 전보다 2.1% 감소해 배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산 배추 수입과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배추 가격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에 대해 대학 간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유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모 추천보다 대학이 하나로 통합해 의대 1개와 대학병원 2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 통합은 쉽지 않다며 지사가 통합 문제까지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 총장에게 잘 협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단일의대 추천 공모와 순천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방식을 함께 추진 중이지만 두 대학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지닌 도시입니다. 순천 갯벌과 서남사 두 세계유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 축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한 달간 열립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푸른 들판을 지나 검은빛 순천 갯벌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뻘배에 몸을 싣고 천천히 갯벌을 나아가는 어민. 낚싯대를 연신 던져 짱뚱어를 잡아챕니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안전한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갯벌도 바라보니까 너무 풍성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순천만을 처음 찾은 외국인도 갯벌과 습지가 주는 풍성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This is a beautiful place. What we see is nature being protected, but at the same time people can also enjoy the nature as well instead of them being mutually exclusive. 순천 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서남사와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두 세계유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오천 그린 광장을 통해 두 곳을 연결짓는 도심 속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남사에서 느꼈던 문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순천 갯벌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축전은 다음 달 1일 남사르길 걷기를 시작으로 6일 사유의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이란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내 첫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광양 ENS는 오늘 철스크랩과 함께 배터리 생산 불량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으로 블랙 파우더를 추출해낼 수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ENS는 지난 15년 동안 환경과 자원 재활용 사업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재사용해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선이 사라진 지 5년 만인데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이 줄고 비용도 저렴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 공영버스 터미널입니다. 승차장에 버스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차례로 올라탑니다. 지난 13일부터 임시 운행을 시작한 고흥 광주 간 시외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고흥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는 직통 시외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벌교를 경유해 광주까지 가게 됩니다. 벌교에서 곡천을 들린 뒤 화순을 거쳐 광주에 도착하는 기존 노선과 달리 직통버스는 벌교에서 바로 화순으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30분 절약되고 버스비도 1,000원 더 저렴합니다. 기존 노선의 경우 순천 송강면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로도 안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기존 도로로 갔을 때는 별로 중간에 정류장에서 타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아주 안 좋아. 옛날 도로라. 막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는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행을 멈췄고 2021년 버스 운송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예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5년 만에 전남도와 정치계, 버스 운송 사업자가 힘을 모아 노선을 다시 만든 겁니다. 교통 약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함을 개선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은 하루 왕복 4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버스 운송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와 버스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운영 횟수와 시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순천시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 행정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를 상대로 벌인 정기 종합감사에서 9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와 105명에 대한 훈계를 요구하고 106억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정해 14년 동안 특혜를 제공했고 판매 대금 175억 원을 업체가 유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용역 계약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오집게 해 2순위 업체와 계약하거나 행사 대행업체 선정 시 허위 실적 증명서를 인정한 사례,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은 조합장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 대행사 대표로부터 총 1억 500만 원을 수수하고 조합 임원들과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설업자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채비지를 우선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지역 소멸의 속도를 그나마 늦추고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의 토대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정부 발표에 의존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씻을 수 없는 오보를 남겼지만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77명의 그 승객과 승무원들 전원이 구조되고 참사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 방송은 사실을 검증해 보도해야 한다는 본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11명이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이곳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재난사태 속에서도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한 건 역시 지역방송이었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역 소멸 위기를 중앙방송이 대신 고민해 줄 수 없기에 지역방송들이 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허약한 지역의 경제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취약해 소멸되는 지역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이른바 지역방송 지원사업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방송을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이런 역할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생존을 위한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지역방송들이 정작 기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역방송의 위치는 방송산업이 어려워지는 그 방송산업의 생태계 속에서도 최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 등 넘어야 할 선이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살리기 필요성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처방안 마련 그리고 빠른 시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시가 지방소멸과 인구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인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찾다를 주제로 인구 포럼인 여수를 오는 27일 여수문화홀에서 개최해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또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포럼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올라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아침 기온이 20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다가 한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7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광양 K-팝 페스티벌이 다음 달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열리는 제4회 광양 K-팝 페스티벌에 비와 하이키, 브레이브걸스 등 아이돌 가수와 함께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장윤정, 김연자 등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30일 관계기관 보고회를 열고 입장권 배부와 함께 안전, 방역 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지역 청년 농가에 제공합니다. 또 최근 문을 연 그린 스마트팜 고흥 캠퍼스와 연계해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행하고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강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